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저희들의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은 무슨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도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될 수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바탕과 그 뒷배경은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패권 전쟁 하에서 지금 분파되어 나온 하나의 지역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지금 큰 내란의 수준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통일 전선 전략 전술에 의거하여 지금 초한전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는 이포크 타임즈에 그 조슈아 필립이라고 하는 그 탐사 보도 기자가 크로스 로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저도 그 당시에 중국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와 그리고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떠한 과감한 액션을 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미국 탐사보도 기자 조슈아 필립과 대담을 하면서 한 1시간 넘는 분량의 그 녹화를 했지만 제가 출연하는 부분은 그 일부분이 나왔고 해서 그 탐사보도가 널리 방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목이 중국의 Unrestricted Warfare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아이들이 말하는 초한전이죠. 한계가 없는,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러나 이 초한전이라는 것은 중국식의 발상으로 비롯된 개념이라고 하겠고 미국식 개념을 한다 그러면 인지전, Cognitive Warfare 아니면 하이브리드 Warfare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자유우파 진영의 시민과 국민들이 하고 있는 오늘날의 집회는 바로 전쟁의 한 형태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시위도 아니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괴뢰군이 이 대한민국 남쪽을 향해서 쳐내려왔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북괴 공산군들의 남침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김일성 측으로부터 어떠한 전쟁 보상금도 받아내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서도 삐뚤어진 좌익 종중 분자들은 이를 두고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역사 교육이 잘못돼도 너무나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 집회는 현대의 총칼을 들지 않고 싸우는 전쟁의 새로운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학도병, 민간인들이 군에 입대하여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었고 그들이 총을 들고 중공군과 북한 괴뢰군 인민군들에 맞서서 유엔군과 함께 이 나라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자그마치 178만 9천 명이나 되는 미국 하나의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1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혹은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피뿌림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자유와 번영이라고 하는 이 안락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총과 대포와 탱크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서 또 거리 위에서 집회 시위를 함으로써 혹은 컨텐츠 작성 등등을 하면서 모든 형태의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적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된 시발점도 우리나라 국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수백조 원이 빠져나갔고 그 빠져나간 돈을 통해서 북쪽 아이들한테도 지원이 됐지만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의 종북 좌익 세력들이 계속된 정권을 연장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소위 그 밑거름이 되는 돈을 세계 곳곳에 가명으로 차명으로 지금 은닉해 놓고 있었다는 그 첩보를 받고 후배들의 요청으로 제가 유튜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엄밀히 보면 대중국 공산당에 대항해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2월 1일에 서울 광화문 지역 그리고 부산역 앞 또 서울구치소가 있는 의왕 그리고 여의도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유 시민들께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짓 선정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이즘 각계 전투를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새로운 개념 하이브리드 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6필 서신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익 좌파 세력들은 제거해버리고 이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한 일심단결한 지금 자세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뇌와 고민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목숨을 건 단호한 결정, 즉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계엄령까지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듣고 나서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고 20대, 30대라고 얘기했던 젊은 층들은 10대까지 확산이 되어서 10대, 20대, 30대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뜨겁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이 데모는요 원래 보여주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우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집회고 시위 현장이지 결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모임 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중국의 대륙을 공산화시켰던 것에 기초로 하여 제법 그래도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발전되어 있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발전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적 재산, 기업, 그리고 국민을 통째로
아무 값도 없이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대한반도 통일 전선 책략을 펼쳐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갑을 중국 공산당이 획책하고 있는 이 통일 전선에 맞서서 우리가 성스러운 이 성전을 현재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성스러운 전쟁, 성전에서는 참여하는데 나이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자, 이 땅에 이 나라를 일구시고 건국 시절부터 힘써서 노력해 주신 100대, 90대, 80대, 그리고 70대, 그리고 저와 같은 60대들이 그동안 이 나라 조국을 건설하고 강국으로 창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노력이 이 땅 위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우리의 동맹국인 미 합중국과 함께 우리는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지난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다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공산 세력들, 즉 중국 공산 세력을 막아내기 위한 그것이 바로 발단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사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겨우 호흡만을 이어가고 있는 공룡과 같은 상태로 지금 나락으로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괴되고 내파되어서 지금 지리멸렬, 내부적으로 골마서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인들, 경찰들, 교육공무원들, 의사들,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여러 계층들에 대한 급여조차도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고, 주어봤자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나라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나간 공산 독재 권력이 유지해온 최종적인 결과 모습이 그렇게 지금 내파되어서 붕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가 바뀌니까 미국의 내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제2기 행정부의 주요 강요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반적인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의 가짜 언론들, 이런 언론사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귀환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엔비디아의 회장으로 있는 대만계 사람 미스터 황처럼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도 안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였던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등등 해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굉장히 지금 태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LGBTQ 혹은 DEI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적 올바름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언론사들이라고 해서 정신을 다 똑바로 차린 건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포토맥 강에서 여객기와 헬리콥터가 충돌을 했죠. 봤더니 헬리콥터 조종사가 트랜스젠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를 기반으로 한 다양성, diversity, 그 다음에 equity, 형평성, 평형성이죠. 그 다음에 inclusion, 포용성, 이런 DEI 정신을 얘기하면서 미국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지구 최강의 국가라고 하던 미 합중국도 지나간 바이든 4년 동안에 미국이 망가지는데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바이든 집권 초반기에 1, 2년 사이에 대부분의 중요한 질서와 규칙이 망가졌고 그냥 허물어졌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미국 같은 나라도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었지만 망가지는 데는 4년이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몸소 처절할 만큼 몸소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트랜스젠더처럼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를 없게 하고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 미국이 급격하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수준으로 변질되어 갔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절대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987년 60 항쟁 때에 소위 민주화를 위해서 떨쳐 일어났다고 하는 넥타이 부대든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과 대비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987년도에 군부 독재를 타도한다, 호혼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학생들과 시민이 어우러져 서울역과 시내로 쏟아져 나왔던 그때 당시와 지금은 주변의 국제 관계도 그렇고 군사 지정학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의 갖은 모략과 선전선동에 우리가 밀려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게 진다라고 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그 흡혈귀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중국 아이들의 발을 씻기고 발 마사지를 한다거나 여자아이들은 매춘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꼴이 현재 저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총력으로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대항하고 맞서고 적들을 격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이 전쟁터로, 전장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보도된 걸 놓고 지금 입이 달렸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블랙이 어쩌니, 블랙 오퍼레이션이 어쩌니, 블랙 옵스의 원래 말이 오퍼레이션인 것도 모르는 것들도 나와서 입이 달려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거리고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과연 미국의 비밀기관이나 비밀 요원들이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함부로 경고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경솔한 표현들이나 경박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도와 다르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재촉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가 은밀하게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결단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보안사항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들은 결단코 발설돼서도 안 되고 외부에 유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막강한 무력 역량이 있습니다. 바로 아덴만에서 여명작전을 통해서 석회균
당시 그 선장님을 구조했던 바로 우리 해군 소속의 해군 특수전 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UDT SEAL 팀이 됩니다. UDT는 Underwater Demolition 팀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SEALs는 바다, sea, 그 다음에 air, land 해서 육해공 어떤 상황에서든지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군부대 내에서 특수 조직을 얘기합니다. 미군에도 네이비실이 있고 그 네이비실 가운데 팀 6와 데브 그루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해군 특수전 여단과 미군의 네이비실은요 늘 함께 활동을 합니다. 훈련도 같이 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만 그렇게 할까요? 지금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육상 부대들 중에는 특수부대가 그린베레와 델타 포스 같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베레와 같은 특수팀들,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특수전사령부, 우리 보통 특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전사 내에 우리 상당히 많은 대단히 용맹스러운 우리 사자, 호랑이 같은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늘 한미 간의 훈련을 통해서 연합작전을 펼치고 훈련을 하고 수신호만 보고 눈빛만 보더라도 그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서로 알게끔 서로 이렇게 합동으로 훈련들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는 CCT라고 합니다. Combat Control Team 해서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 구호를 갖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뒤따라 들어오는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낙하 지점과 공수 지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먼저 척후병으로 날아가서 그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정예의 CCT도 SART, SAT라고 하는 특수부대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특수요원들, 특수부대들은 반드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하고 연합작전을 시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들 안에는 특히나 CIA 같은 조직 안에서는 과거 같은 SOG, Special Operation Group이라는 조직이 현재 있어서는 SAD 혹은 SAC라고 합니다. Special Activities Division 혹은 Special Activities Center라고 해서 그 SAD, SAC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군의 그린베레, 델타 포스, 네이비실, 또 해병 특수여단 이런 데 이미 선발이 되었죠. 이미 선발되어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훈련을 이겨낸 정말 요원 중에 요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플라이 했을 때 단 5% 미만으로 선발되는 게 바로 CIA 안에 있는 SAC 혹은 SAD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자,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별도로 있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 임무를 국가 이익과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비밀리에 움직이는 바로 특수 요원들 일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CIN뿐만 아니라 미국의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국 산하에도 소위 DCS라 그래서 Defense Clandestine Service, 소위 말하는 그런 특수 임무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특수 요원들이 아마도 손을 대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소수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마음이 바쁘시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저 구속된 몸에서 풀려 나와서 한남동 공간으로
지금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희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다? 미국의 그 상층부에서 지금 알고 있고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만 고려해 본다면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는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2월 15일 이전에라도 늦어도 2월 말 이내로 대통령 윤석열의 신병이 빨리 자유의 몸을 되찾고 돌아와서 이 나라의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강렬한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카이데일리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압박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지금 스카이데일리지의 선거가 아니라 광고를 싣지 못하게 지금 백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결국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을 언제쯤 어떻게 공개하느냐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상원에서 각부 장관들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에 임명된 금년도 43살의 털시 게워드라고 하는 전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 털시 게워드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만큼 아주 파워가 넘치는 그런 여성이에요. 군대 경력도 있고 21살 때부터 하와이에서 하원 의원을 해온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자, 그런 털시 게워드 국가정보장에 대한 그 인준이 아직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상원에서 진행되는 그 청문회 현장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 털시 게워드에 아주 그 단호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헌법에 의거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신임 국가정보장의 단호한 그 언급에 아마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조차도 지금 겁에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키시 파텔 신임 FBI 국장 역시 불의의 세력들 그리고 나쁜 악의 무리들의 기성층들의 기성 권력들 기득권들에 대한 아주 그 소위 날선 태도와 그의 발언을 보면서 부패한 정치인들 특히나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이 많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리비아에서 그 가다피 정권이 몰락을 하고 당시 그 벵가지 트리폴리 미국의 영사관이 있었는데요. 그 벵가지였죠 아마. 거기서 철수를 하지 않고 있던 미국의 요원 출신의 사람들의 그 13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던 그런 영화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13 Hours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블랙워터스와 같은 PMC, Private Military Company라고 하는 준군사 조직으로서 전쟁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죠.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는 이와 같은 특수부대 출신의 요원들이 다녀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좌우지간 하나도 어디에도 그 자국을 남기지 않고 정말 성공리의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만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미국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 부패하고 사악한 사법부, 판사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들, 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든 범죄 조직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국민을 갖다가 우롱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들의 목을 조이는 이와 같은 범죄 행각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런 범행을 자행해 왔고 지금은 그 범죄 행각을 덮고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건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서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들을 색출 검거하여 법에 의거해서 그 자들은 모두 처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중도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의 주권이 그동안 노략질 당했다, 도둑질 당했다는 사실을 제발 좀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지금 북이 우리의 조국이라고 떠드는 저 정신 빠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자들의 보좌관, 비서관 이런 족속들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상적인 분들이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또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고 또 부정선거에서 거짓으로 당선된 저 거짓의 저 역도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일이 조만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뜻있는 분들은 바로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위원회 조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핵심 세력과 그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같이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각계의 각층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신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했던 것을 보았을 거예요. 특히나 국정원의 차장을 했던 그 녀석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말을 바꿔가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해야만 하는데 보통 수준의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혁이 피혁자, 가죽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쌀에 이 가죽을 베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뒤따라야만 이 나라가 환골탈태가 될 수 있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모두들 힘을 모으십시다.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가지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고 또 구출된 대통령이 아무런 사심 없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법을 고쳐서 사전투표제를 없애버리고 당일투표 그리고 수개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몹시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국민투표를 붙일 때 선관위를 없애는 것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겠죠. 자, 이와 같이 이번에 거의 웬만한 1789년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심한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 곳에 모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명실상부 문화 강국, 과학기술 강국, 군사 강국, 안보 강국, 그리고 정신문명의 소위 중추, 핵심 선진국가가 될 수 있게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정말로 거듭 태어나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무엇보다도 1순위가 부정선거를 혁파하는 일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부정선거 가담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모두 사형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해서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결기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정념, 정행, 정공, 정시, 정각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이번에 큰 변혁기를 맞이하여서 모두가 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각성하는 그러한 우리의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